충격적으로 레이커스가 결국 운송 차량을 몰고 오스틴 리브스의 집 앞까지 찾아간 수준의 초대형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무려 4년, 1억 8,500만 달러. 그리고 이 계약은 언드래프트 선수 역사상 가장 큰 계약으로 기록됐습니다. 과연 레이커스는 미래를 위한 승부수를 던진 걸까요? 아니면 훗날 두고두고 후회할 위험한 도박을 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K알프라 임스포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오스틴 리브스의 초대형 연장 계약과 함께 레이커스 프런트의 진짜 의도, 그리고 앞으로의 전력 보강 계획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NBA 팬들 사이에서 엄청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오스틴 리브스의 연장 계약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드래프트 즉시 분석 영상을 마친 뒤에는 이제 잠시 쉬면서 자유계약 선수 시장 개막을 기다려도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 레이커스가 엄청난 속도로 움직여버렸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의미, 또 앞으로 레이커스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에 대한 세부적인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급하게 제작한 영상인 만큼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삼즈 사라니아의 보도에 따르면 오스틴 리브스는 원소속팀과 독점 협상이 가능한 기간 동안 4년 1억 8,500만 달러 규모의 연장 계약에 합의했습니다. 계약 마지막 시즌에는 선수 옵션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리브스는 자유계약 선수 시장에 나가지 않게 됐고, 동시에 언드래프트 선수 역사상 최대 규모 계약이라는 기록도 세우게 됐습니다. 우선은 리브스 개인의 연봉 측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시즌 종료 직후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리브스의 계약 규모는 대략 셀러리캡의 20%에서 25% 사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최종 금액은 플레이오프 활약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플레이오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면 조금 더 높은 금액, 반대로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면 조금 낮은 금액을 받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번 플레이오프 기준으로 약 22% 수준의 계약이 적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연평균으로 계산하면 대략 3,500만 달러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가 가장 현실적인 금액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정말 훨씬 높았습니다. 현재 리브스가 받은 계약은 연평균 약 4,100만 달러 규모의 25% 맥스 계약입니다. 물론 계약이 발표된 직후에는 놀랐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니 양측이 어느 정도는 서로 양보한 결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원래 레이커스는 최대 5년 계약까지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브스 입장에서는 사실 그 5년 계약이 가장 이상적인 선택이었을 겁니다. 현재 NBA의 경기 템포를 생각해보면, 그리고 리브스의 플레이 스타일을 고려해보면 신체에 가해지는 부담이 상당합니다. 공격에서는 스스로 접촉을 만들어내는 스타일이고, 수비에서는 상대팀이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대상이 되곤 합니다. 매 경기 몸싸움을 반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살 이후에도 지금 수준의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번 계약이 리브스 커리어에서 마지막 대형 계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브스 측에서는 당연히 최대한 긴 계약 기간을 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레이커스는 다른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상대의 요구를 전부 들어주지는 않았습니다. 4년이라는 기준선을 확실하게 지켰습니다. 사실 다른 팀들이 경쟁에 뛰어들더라도 제시할 수 있는 최대 계약은 4년이었습니다. 총액도 레이커스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거기에 로스앤젤레스라는 시장의 매력, 레이커스라는 브랜드 가치까지 고려하면 협상에서 레이커스가 상당한 우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계약 구조 자체만 놓고 보면 레이커스는 꽤 괜찮은 협상을 해낸 셈입니다. 그리고 이후 여러 기자들의 추가 보도를 살펴보면 현재 시장 상황도 꽤 흥미롭습니다.
원래 유력 경쟁자로 거론됐던 브루클린 네츠는 줄리어스 랜들의 트레이드 이후 사실상 경쟁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마크 스타인과 삼즈 사라니아의 보도에 따르면 디트로이트 피스턴스는 진지하게 리브스 영입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오늘 스튜어트를 정리한 움직임까지 고려하면 레이커스가 먼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정말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이커스 수뇌부가 괜히 시간을 끌다가 문제가 커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빠르게 결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자유계약 선수 시장에서 레이커스가 리브스를 놓치고도 동일한 전력을 가진 선수를 구할 수 있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수준의 선수를 그냥 잃어버리는 것은 너무 큰 손실입니다. 게다가 팀 핵심 선수들의 분위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루카 돈치치 중심의 공격 체계를 생각하면 리브스는 현재 가장 잘 맞는 유형의 선수 중 한 명입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양측이 조금씩 양보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도 이 계약이 생각만큼 끔찍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전제 조건은 있습니다. 만약 레이커스가 리브스를 포기하기 전에 동급 선수 영입이라는 확실한 대안을 확보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그런 선수를 떠올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강조하며 이제부터 리브스를 바라보는 기준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과거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계약 덕분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보여도 어느 정도 이해해 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25% 맥스 계약을 받은 순간부터는 사실상 올스타급 기준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그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팬들과 언론은 곧바로 계약 가치를 문제 삼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이 계약이 과연 적정 계약인지 아니면 과도한 오버페이인지에 대한 논쟁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리그 전체 계약 순위를 놓고 봤을 때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평가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플레이오프 무대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사실 리브스에게 플레이오프 증명을 요구하는 이야기는 이미 여러 번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과거에는 기대주였다면 이제는 핵심 선수입니다. 과거에는 가성비 선수였다면 이제는 최고 수준의 연봉을 받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도 함께 따라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많은 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이번 리브스 계약이 레이커스의 향후 전력 보강에 영향을 주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로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레이커스가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은 리브스의 버드 권리 보유 금액만 먼저 장부에 반영하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계산상으로는 기존 연봉의 150% 수준인 약 2,090만 달러 정도가 반영됩니다. 그리고 이후 나머지 전력 보강 작업을 모두 마친 뒤 최종적으로 리브스와 새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즉 큰 틀에서 보면 레이커스의 원래 오프시즌 계획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중간 예외 조항 역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유계약 선수 영입을 위한 공간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결국 핵심은 얼마나 많은 버드 권리를 유지할 것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원래부터 레이커스가 결정해야 했던 문제입니다. 리브스 계약 때문에 새롭게 생긴 고민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꽤 중요한 세부 사항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르브론 제임스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생각보다 미묘합니다. 레이커스 담당 기자들의 보도에 따르면 양측은 이미 초기 단계의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부분의 현지 매체들은 르브론의 잔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협상 진전 소식은 거의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셀러리 캡 규정상
르브론의 버드 권리 보유 금액은 약 5,775만 달러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지난 시즌 연봉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문제는 이 숫자가 엄청나게 크다는 점입니다. 그 금액이 그대로 장부에 남아있으면 레이커스의 보강 여력이 사실상 대부분 사라지게 됩니다. 강조하며, 그러니까 이야기는 르브론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계약 금액이 얼마가 되든, 아니면 정말 극단적으로 결별하게 되든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잔류를 결정한다면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만약 이별을 선택한다면 버드 권리를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레이커스가 현실적인 전력 보강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지금 겉으로 보이는 샐러리 공간도 엄밀히 말하면 아직 확정된 공간이 아닙니다. 다른 선수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루크 캐너드입니다. 드래프트에서 칼을 선택한 이후 비슷한 유형이면서 더 저렴한 자원을 확보한 셈이 됐습니다. 그래서 캐너드는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반면 하치무라, 루이는 조금 다릅니다. 하치무라의 버드 권리 보유 금액은 약 2,740만 달러 수준입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예상되는 새 계약 금액은 대략 2천만 달러 안팎입니다. 즉 현재 보유 금액이 오히려 더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치무라 역시 르브론과 비슷하게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일주일 안에 방향성이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최근 몇 년 동안 레이커스가 보여준 드래프트 철학을 보면 조금 다른 생각이 듭니다. JJ 레딕 감독과 로 펠링카 단장이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운동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본다면 하치무라가 사인 앤드 트레이드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예전보다 훨씬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재 레이커스가 트레이드 패키지로 내세울 수 있는 자원들을 보면 상대팀 입장에서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일까요? 라라비아, 제러드 벤더빌트, 그리고 달튼 크넥트, 이 선수들만 묶어서 제안한다고 해서 상대팀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설령 드래프트 지명권까지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레이커스의 미래 1라운드 지명권 가치가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도 아닙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긍정 자산 없이는 대형 트레이드를 성사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놀라며 어쩌면 지금 가장 중요한 트레이드 카드가 하치무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향후 며칠 동안의 움직임이 더욱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드래프트에서 뉴욕 닉스와 거래를 진행한 이후 레이커스는 두 번째 하드캡 규정에 저촉되는 상황이 확정됐습니다. 물론 리브스의 연장 계약 자체가 큰 변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는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르브론의 결정, 하치무라의 미래, 자유계약 선수 시장의 움직임, 그리고 트레이드 가능성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레이커스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다른 선수들의 거치가 결정된 뒤에야 명확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인 부분도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올해 드래프트를 지켜보면서 확실히 새로운 구단주의 색깔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의 레이커스와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기회가 보이자 과감하게 현금을 사용해 상위 지명권 확보를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금을 활용해 2라운드 지명권을 매입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아끼는 운영이 아니라 기회가 보이면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방향성이 보였습니다. 여기에 훈련 시설 개선, 유료 시스템 투자, 선수 지원 환경 강화 등도 포함됩니다. 모든 부분에서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한 명의 레이커스 팬으로서 이번 여름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과연 프런트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그리고 이번 오프시즌이 성공으로 남을지 실패로 남을지,
끝까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K알프라 임스포츠였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